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니까. 와, 대박이다. 어째 이런지. 왜냐면 선생님 큰 누나가 선생님이랑 8살 차이가 나. 8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너랑 이제 비슷한 거다. 자식 낳고 이렇게 한 게. 왜냐면 태훈이 네가 고3이잖아. 근데 우리 조카가 이번에 수능 봤거든. 이번에 수능 봤으니까 이제 너랑 딱 1살 차이니까 1년 텀을 두고 이렇게 자식 차이가 나는구나. 대박이다. 선생님도 결혼을 일찍 했으면은 아니 결혼 일찍 했지? 애를 일찍 낳았으면은 지금 애가 중학생 안 됐겠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됐겠다. 왜냐면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거든. 겁나 귀여워. 개 귀여워 막. 개 귀여운데 개 귀여워 막. 이것이 요즘에 한글을 아니까 어찌나 그냥 까불까불 거리는지. 근데 겁나 이뻐요. 아무튼 애를 조금 늦게 낳았어. 뭔가 이렇게 건강에 이상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와이프랑 이제 둘이 신나게 노느냐고 애 낳는 거를 잠깐 깜빡했어. 그래서 늦게 낳았는데 만약에 일찍 낳았다고 하면 우리 애도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는 됐을 것 같거든. 결혼하고 나서 선생님이 한 5년인가 지나고서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빨리 낳았으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내 나이 때는 이제는 중학교 정도? 선생님 나이 때는 이제는 좀 일찍 결혼을 했다 했으면은 초등학교 중이나 고학년에서 중학교 빨리 났으면 그 정도 되는 건데 이제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근데 애들 볼 때마다 미쳐버리겠네. 태윤이 04년생. 멋있습니다. 수열 보자. 수열이라는 게 뭐랬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단 말이야. 규칙성을 갖는 나열한 것. 그냥 너무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야. 이건데 요거를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는 보는 시선이 좀 달라야 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수열이라는 녀석 자체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 이 녀석은 봤을 때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 이 함수에서 이 함수의 정의역이 자연수로 제한된 함수값들의 모임,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함수값들의 모임이에요? 결론은 함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정의역이 자연수로 한정이 됐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정의역이.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문제상에서 뭐 F1을 집어넣었어, F2를 집어넣었어, F3을 집어넣었어, 이런 걸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의역 대신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뭐 1.1이다 2.3이다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실수 전체가 아니야. 자연수로 정의된 거.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들을 써줬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 녀석을 첫 번째 항 혹은 제1항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걸 한자를 쓰자면 초항 이렇게도 써주네. 연초, 연말 있으니까 뭐 또 있어? 땡땡땡 가다가 얘가 일반적인 부분이 나왔다 하면 얘를 말항 이렇게도 써주지. 말을 했을 때. 아니면은 X번째 항. 그래서 얘가 X번째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함수식을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Y는 fx라고 했으면 X에 관한 어떤 식이 쓰겠으니 그런 식이 나올 거니까 얘는 어떻게? 일반항 이렇게도 자주 불러준다는 얘기지.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런 녀석들을 어떻게 표현해? 나는 이렇게 A를 일반적으로 쓸 뿐이지 B, C를 써도 상관없는 거죠? 네. 그럼 얘를 둘, 세 번째 땡땡땡 가서 얘를 A의 N번째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지. 그럼 X도 자연스럽게 자연수라고 썼으니까 N이라고 써주는 게 낫겠네. 그럼 이렇게 N번째 항인 애들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규칙성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녀석들의 형태를 봐서 우리는 수열이라고 부를 건데 이 수열을 갖다가
이 차이가 그 차가 뭔지 비율인지 차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는 수열을 분간을 지을 거란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차이가 일정한 수열,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불렀어? 등차수. 그렇지. 아이고 이뻐라. 등차수열. 우리 딸도 공부 열심히 하려나? 잘 모르겠네. 애들이 맨날 그러더라. 수학 선생님이니까 애가 수학을 나중에 잘하겠네요. 개소리예요. 중이 지 머리 못 깎어. 그렇잖아. 나도 내 딸을 이렇게 잡아놓고 막 이렇게 수학을 생각만 해도 이상해. 학원 보내겠지 뭐. 등차수열. 그럼 차이가 일정하다. 그럼 우리는 그 일정한 차이를 뭐라고 불렀었지? 그렇지. 공차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D라고 표현을 해줬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땡땡땡 가서 n번째를 봤을 때 차이가 일정하니까 얘가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빼든지 아니면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든지 아니면 얘가 땡땡땡 가가지고 n-1번째에서 n번째에서 n-1번째를 빼든지 그게 항상 뭘로 동일하다? 그렇지. D로서 항상 일정하더라. 그래서 D라는 녀석은 말 그대로 그냥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두 숫자가 나왔어. 차이를 구해주세요. 그럼 알아서 그냥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는 거잖아. 그랬을 땐 당연히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얘는 길이나 거리를 뜻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양수, 음수 둘 다 동일하다. 그리고 0도 가능하다. 0도 가능한데 얘는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쓰지를 않을 뿐이다. 0이 있을 때도 등차수열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지? 공차가 0인 등차수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 부분을 봤을 때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어딜 가나 일정하게 되는 거니까 요것만 갖고 한번 풀어봤더니 뭐가 돼? 2배의 A2라는 녀석이 A1 더하기 A3이 되더라. 그럼 A2는 뭐가 되더라? 2분의 A1 플러스 A3. 그럼 얘네가 A1, A2, A3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은 항상 두 마리의 평균이 되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불렀지? 그렇지. 등차중앙. 이렇게 불러줬었네. 중요한 표현이죠. 그럼 이제는 저기 중 하나 아니에요? 그럼 얘를 봤을 때 얘를 봤을 때 어떻게 된다? A1이라는 녀석이 있고 A2로 갔을 때는 A1한테 그 차이만큼 더해준 거잖아. 그죠? 우리가 항상 갔을 때 가는 거니까. 그럼 얘는 A3라는 녀석은 A2에다가 또 더해주는 거니까 A2가 요 놈이었으니까 또 D를 더해주면은 2D 이런 식으로 가겠네. 그죠? 그럼 땡땡땡 가서 A의 n번째를 봤더니 요 녀석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A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뭐라고 불렀어? A 플러스 n-1 D 이렇게 됐네. 그러면 저 함수라는 녀석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함수라는 녀석이 만약에 우리가 fx라고 나와 있으면 x에 관한 어떤 다항식이 주어진 거잖아. 그치? 대부분은 이제 초월함수 배우고 하면 달라지겠지만 다항함수 쪽에서는 다항식이 주어진 거니까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fn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는 얘기지. 그럼 n에 관한 식이니까 잘 알고 계실 거야. 얘는 dn 플러스 이런 형태가 되더라. 그럼 요거를 다시 정리해 줬더니 an은 이런 형태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란 녀석은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란 녀석은 항상 뭐가 돼? n에 관한 그렇지 1차식이다. 그럼 어떤 수열 문제가 나왔는데 아무 설명이 없이 n에 관한 1차식이 주어졌다.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이 녀석은 등차수열의 일반항이구나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예시가 그거잖아요. 얘를 fn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거를 fx처럼 취급을 하자면 이런 식이 된 거니까 1차 함수하고 똑같은 거네. 단 정의역이 자연수로 한정이 됐을 뿐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특징을 봤더니 요 놈이 항상 뭐다? 공차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어떻게 돼? 공차 n 더하기 뭐시기 이런 형태로 된다. 물론 이거를 외우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냥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라는 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차이로서 풀 수 있겠더라. 되셨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등차 수열에서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수열의 정의,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성질, 등차 중항 같은 경우, 그리고 일반항을 구했더니 이런 형태로 주어지더라.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 그죠? 그럼 문제 잠깐 풀고 바로 등차 수열의 합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그러면 일반항. 차이가 일정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뭐. 그럼 요 녀석은 특징이 있는 거 한 번만 얘기를 하고 갈까? 등차 수열이 어떤 수치들이 요 녀석이 등차 수열을 이뤄요 라고 했을 때 특징이 이제는 두 가지 정도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냐면 연속된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뤄요. 연속된 네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공차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차이인 거잖아. 그럼 우리가 편의상 D라고 부를 뿐이지 얘를 2D라고 쓰든 3D라고 쓰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대표적으로 D라고 쓸 뿐이지.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얘가 X하고 A하고 Y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으면 당연히 우리는 등차 중항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녀석의 특징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등차 중항이니까 뭐 2배 A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를 특징들을 찾아서 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X, A, Y라고 놨을 때 요거를 초항으로 보면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건데 어쨌든 3개짜리면 어떻게 쓰는 게 낫다는 얘기야? A를 쓰시고 A-D 이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대칭성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어쨌든 합이나 차라는 부분을 적용을 시킬 때는 이게 훨씬 보기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대칭 구조로 항상 쓰자는 얘기죠. 그럼 3개일 땐 상관이 없는데 4개일 때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갔었지? A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2. 그렇지. 2D를 쓰셔도 되고 3D를 쓰셔도 되고 그렇지 A 마이너스 3. 그렇지. 그럼 얘는 봤을 때 기본적으로 X-3D, X-D, X 플러스 D, X 플러스 3D 요것처럼 해서 공차를 얼마? 2D로 놓고 풀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게 연속한 4개에서는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는 거고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얘가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이제는 개수를 판단해 주세요 이런 게 자주 나오잖아. 그치? 개수. 얘가 뭐 이런 거지 뭐. 첫 번째 1이 있고 맨 끝 번째 뭐 9가 있었는데 이 안에다가 내가 9개를 집어넣었어요. 9개를 집어넣었어. 그럼 얘는 괜히 많이 썼나? 괜히 많이 썼네. 조금만 쓸걸. 9개를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렇지. 11개가 되는 거니까 얘는 초항이 될 거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 B1으로 쓸까? 초항이 될 거고 얘는 말항이 될 건데 11개짜리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몇 개? 10개. 우리는 항상 차이로 풀 거다. 왜? A3라는 녀석은 A2에다가 더하기 D가 되는 건데 A2라는 녀석은 A1에다가 플러스 D가 되는 거니까 요걸 다시 썼더니 요렇게. 그럼 요거하고 요걸 봤더니 몇 개 차이? 2개 차이. 그럼 1개 차이, 2개 차이, 3개 차이 이런 차이로서 풀어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식은 요거이기는 하지만 요건 나중에 이제는 기본적인 형태랑 합을 구할 때만 사용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차이를 가지고선 풀이를 할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좀 더 편한 거 알고 계시죠? 오케이. 좀 더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지 항상.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있다? 선생님이 이제 학원 강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 학년 때가 맨날 들어오잖아. 매년. 그러니까 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젊게 사는 거는 맞는 것 같아. 뭐 그게 뭐 차려입는 거든 아니면 마인드든, 물론 선생님 옷을 잘 입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학원별로 뭐 성향이 있고 학교별로 성향이 있겠지만 무조건 이렇게 정장을 입어요 막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는 옷을 입고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유행을 따라가려고도 하고, 선생님 유행에 민감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이제는 애들하고 자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에너지적인 부분 이런 게 좀 더 다른 것 같아. 왜냐면 일반 직장인들은 다 성인들만 상대를 하잖아. 그러네. 그치, 애들하고 이렇게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영한 기운이 많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철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봅시다. 마플 개념의 비게임 1번 288페이지 1번 보시면은 1번에 5항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네. 5항이 8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항이 26이 나와 있네요. 그런 다음에 2번은 4항이 2가 나와 있고 10항이 마이너스 10이 나와 있다. 일반항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들은 잘 안 나오잖아. 그냥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지. 연습을 했을 때도 어떻게 간다? 당연히 정석적인 풀이들은 항상 이걸로 나와 있지만 우린 이 녀석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그죠? 둘이 몇 개 차이? 3개 차이. 그럼 얘는 A5에다가 맞죠? 네. 3개 차이니까. 그럼 요 새끼 26 8 됐네. 집어넘기면 얼마지? 어머! 니네가 좋아하는 숫자네? 18. 그럼 D는 6이 되겠네. 되셨죠? 그럼 일반항은 AN은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공차 N, 거기에다가 다섯 번째 항이 얼마지? 8이죠? 그럼 5 집어넣으면 5, 6, 30이니까 마이너스 38 이렇게 되겠네. 8이니까 뭐 하고 있니? 마이너스? 사칙연산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럼 8을 집어넣으셔도 똑같은 거죠? 8, 6에 48 됐어도 똑같이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 그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몇 개 차이? 6개 차이. 그럼 A10은 A4에다가 6개 차이가 나더라. 그럼 이 녀석은 마이너스 10에다가 2 플러스 6D니까 D는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나? 네. 오케이. 그럼 결론적으로 n에 관한 1차식 등차 수열 공차 n, 네 번째 거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8 맞죠? 그럼 2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 되셨죠? 네. 오케이.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좋지는 않겠죠. 다른 애들도 다 잘 볼 테니까. 2번을 보시면 첫째 항이 88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3. 처음으로 음이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입니까? 이게 빈출이죠. 처음으로 음이 되는 건 몇 번째 항이냐? 그럼 바로 풀면 되지 뭐. 이것도 풀만하죠? AN은 공차 N, 여기에다가 초항이 88이니까 뭐야? 더럽게 크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91인가? 88이 되려면. 그럼 요 녀석이 처음으로 음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너란 새끼 음수. 그러면은 3n이 91보다 크겠네요. 그럼 n은 뭐냐? 30.xx인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n이라는 새끼는 자연수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 그렇지. 31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겠더라. 2번 봤더니 2항과 8항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며 제6항이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A2하고 A8하고 절대값이 같고, 그 다음에 얘가 A6항이 마이너스 4. 그랬을 때 A10항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와 있네. 그쵸? 그럼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풀까? 으로 봤을 때 얘가 6항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네? 그죠? 그럼 얘가 음수부터 시작해서 쭈루루루 양수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 녀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 가지로 풀어야 되겠네 그냥. 그럼 A2가 뿔마 A8
이렇게 되고 A6이 마4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럼 요 녀석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A2는 A8인 경우를 먼저 풀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그때 A6이 마4. 그럼 A6이라는 거는 A2에다가 4개만큼 차이 나는 거죠? A2에다가 4개만큼. 그럼 마이너스 4는 A2 플러스 4D가 되겠네. 되셨죠? 그럼 요 녀석에서 A, 또 뭘 써줘야 되나? A2하고 A8이니까 A8도 써줘야 되나? A8은 A6에다가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나? 그럼 A6은 마4니까 A8은 마4 플러스 2D. 그럼 둘이 연립하면 되겠네. 그죠? A8하고 A2하고 뭐 하니까? 같은 거니까. 되셨나? 그럼 A2하고 요거하고 연립을 해주시면은 D 값이 먼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연립을 해줍시다. 얘는 뭐가 되냐? 4D는 요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2A2 플러스 2D 꼴 4가 되는 거 맞나? 그럼 얘는 약분해야 되겠네. 그럼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그대로 더해주면 얘는 뭐가 되냐? 그럼 D는 숫자가 이렇게 더럽게 나와? 마이너스 5분의 2. 그렇단 말이야? 그럼 요식 그대로 갖고 오면 되죠? 숫자가 너무 더러워서 내가 계산 잘못한 거 아니지? 마이너스 A2는 A2 플러스 2D는 어머! 요 A2인데 나 왜 2A2라고 썼니? 이 어디서 나왔어? 띠로리 얘를 정리했잖아. 그럼 얘 집어넘기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2 플러스 2D 꼴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말이 안 되겠네. 그치? D가 0이잖아. D가 0이면 얘가 이렇게 될 리가 없지.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는데, 그쵸?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4라고 했는데, 그럼 될 리가 없으니까 얘는 뭐? 틀렸어. 그럼 두 번째 경우로 뭐? 요거인 경우를 풀어주면 되겠죠? 아우, 다행이다. 뭐 이상한 거 나와가지고 계산 더럽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럼 요 녀석은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냐? 문제상에서 보시면은, 이게 되는 거니까 여기 처음 거 그대로 가져다 쓸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는 요거 하나 그대로 갈 거고 두 번째 것도 그죠? 그럼 A8은 마이너스 A2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A2는 이렇게 되겠네. 되셨죠? 그럼 요거 풀어도 마찬가지인데? 뭐 문제를 잘못 푸는 거야? 마이너스 4 플러스 2D A8 A8은 두 개 차이니까 근데 마이너스로 더해야 하지 않나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고마워해? 나 왜 이렇게 사칙 계산이 안 되지? 그럼 얘 집어넘기면 뭐가 되는 거냐? 요식 이쁘게 정리하면 A2 플러스 4D는 마이너스 4고 요거 집어넘기면 D는 4. 됐다. 그럼 요거를 빼주면 되는 거죠? 빼주시면은 2D 꼴 마8이 되겠네. 그럼 D는 마4. 드디어 됐네. 드디어 됐다. D는 마4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요거를 1번씩, 요거를 2번씩 넣자. 그럼 1번식으로 그대로 들어가 주시면 뭐가 되죠? 마4는 A2 마이너스 16. 그럼 A2는 얼마? 12가 되셨죠? 그럼 됐네. 그럼 A10이라는 녀석은 뭐야? A2를 굳이 안 구했어도 되네? 여기 구했으면 끝났잖아. 멍청이. 나는 멍청이. 왜냐면 A6이 있잖아요. A6 플러스 4D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A6이 얼마였죠? A6 마이너스
그렇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갈 수 있겠네. 되셨어요? 왜 이렇게 멍청하게 풀었을까? 속상해 죽겠네. 두 사이에 수를 넣어 만든 등차 수열. 아까 얘기했던 그 파트가 되겠네요. 되셨죠? 연두색을 자꾸 써서 그런가? 색깔이 잘 안 보여. 글씨 쓴 게. 내가 뭐라고 썼지? 자꾸 이것만 보이고. 잠깐만요. 지우개를 한번 갈고. 이거 새 거다. 어머, 설레이게 지우개가 새 거야. 새 거 지우개네. 아이고, 좋아라. 3번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2와 35 사이에 10개의 숫자를 넣었다. 그럼 2, x1, x2, x9, x10 이렇게 나왔네. 얘가 등차를 이룬다. 그랬을 때 D하고 x6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얘를 새로운 수열을 만들면 되겠네. 그치? 그럼 요거를 뭐 A1, A2, A3 땡땡땡 가서 총 2개가 있었는데 10개가 추가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됐네. 그럼 실제로 숫자 나온 게 얘네밖에 없으니까 A12는 A1에다가 11개 차이죠? 11개 차이가 됐네. 그럼 요 놈은 35 이꼴 2 더하기 11D가 됐네. 그럼 집어넘기면 D는 얼마? 이렇게 되죠? 오케이, 됐네요. 그럼 A6를 봤더니 A6는 뭐가 되겠어? X6는 여기에 X6가 있으면 A7인가? 하나씩 차이 나니까. 그러면은 A7이란 녀석은 A1에다가 6개 차이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럼 요 놈은 뭐가 되지? A1이 2였고 더하기 6, 3, 18 그럼 얘는 20 이렇게 가겠네. 어렵지 않죠? 충분히 구할 수 있겠네요. 등차 중앙까지 있네. 조화수열도 뒤에 있구나. 조화수열은 교과 외과정이라 기본 설명만 할게요. 뭔지는 아시죠? 등차 수열 세수의 합이 12이고 세수 나왔네. 그럼 우리는 x-d x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그치? a라고 많이 쓰지만 x 쓸래 그냥. 얘가 세수의 합이 12 곱이 48 이렇게 나와줬네. 아이고, 좋아라. 문제가 너무 편한데. 그럼 세수의 합은 3x가 12 그럼 x는 4가 되겠네. 세수의 곱이죠? 곱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냐? 4 곱하기 4 마이너스 d 4 플러스 d 이게 48. 요거 약분 땡기니까 12 되겠네. 그쵸? 그럼 요 놈은 뭐가 되는 거냐? 16 마이너 d 제곱이 12니까 집어넘기면 d 제곱은 4니까 d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4에서 플러스 2일 때는 2, 4, 6이 되는 거고 4에서 마이너스 2일 때는 뭐가 되는 거냐? 6, 4, 2. 그러니까 두 개 다 써주셔야 되겠네. 누가 더 크다라는 말이 없으면. 아하, 이건 근각계수의 관계 좋아요. x의 세제곱 여기 돼 있네. 그럼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d, a 플러스 d로 가면 되겠네. 그럼 3차 방정식이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는 항상 합, 둘, 곱. 맞죠? 합둘곱, 합둘곱. 그럼 합은 뭐가 되는 거냐? 3a, 그럼 얘는 6. 둘은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할 거니까. 그치?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AD 나오고 AD 나오니까 날라가지? 그럼 얘네는 뭐가 나오는 거야? AD는 날라가. A제곱, 여기도 A제곱,
a제곱. 그럼 3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d제곱인가? 네. 아, 그럼 요 녀석을 봤을 때 뭐가 되는 거냐? 아, 이게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요 녀석은 곱이니까 a에 됐네. 요거를 했더니 얼마? k. 그럼 끝난 거네요. 저 녀석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의해서 a는 얼마? 2. 그럼 4, 3, 12니까 d제곱은 뭐가 되는 거냐? 집어넘기면 16. 그럼 d는 이렇게 되겠네. 네. 그죠? 근데 얘는 여기까지 구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여기를 봤더니 a에다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치? 응. 그럼 어차피 16을 쓸 거야. 그럼 a가 2니까 2 곱하기 4 빼기 16 끝났네요. 네. 되셨죠? 오호, 풀만합니다. 풀만해. 나누어 떨어진다. 이게 참 수요를 외우면 항상 고1 과정이 너무 많이 나와. 봤을 때 fx 이게 요게 있는데 요 녀석이 나눈 나머지 x 플러스 2라고 x 마이너스 2라고 나눈 나머지가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다. 그랬을 때 그럼 뭐식이 붙고 끝인 거지? 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요거는 뭐 하시 해보지 뭐. 그럼 요거니까 f 마이너스 2라고 f1하고 f2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죠? 네. 그럼 요 새끼 두 배가 나머지 합하고 똑같겠네. 그죠? 그럼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요 놈은 뭐가 된다는 얘기냐? f-1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f1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그런 다음에 2는 4 플러스 2a 플러스 b 이렇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겠네. 그럼 요거하고 요거 차를 봤더니 뭐가 되는 거냐? 요거하고 요거 차를 봤더니 아니면 등차 중앙으로 바로 갈까요? 네. 그래. 그럼 등차 중앙 바로 가면 뭐가 되는 거지? 요거 봤을 때 둘이 더해주면 5 플러스 a 플러스 2b. 어머나! B가 없어져요. 그러네. 어우, 좋네. 그럼 a는 3이다. 괜찮네요. a는 3이 됐네요. 그쵸? 네. 그럼 요 녀석은 a가 3이 됐으니까 그거 뒤로 하고 두 번째로 조건이 뭐였지? 나누어 떨어질 때. 오케이. 그럼 얘는 f 마이너스 2 이퀄 0인 거니까 얘는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겠네. 그죠? 그럼 요 녀석은 a가 3이었으니까 6이니까 b는 이렇게 나오겠네. 되셨죠? 괜찮네요. 문제가 그냥 지저분한 거고. 조화수열하고 조화중앙 요 부분이 나와 있네. 요거는 간단하게만 갑시다. 원래 여기에서 이제는 산술기하 조화평균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조화수열로도 이게 되거든요. 근데 기본으로 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보는 게 그거였거든. 원에서 반원에서 산술기하 조화평균 이런 걸 했어. 그러니까 산술 기하평균이라고 하면은 애들이 산술적으로 봐라. 이거는 진짜 그냥 더해서 반띵이니까 평균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기하평균이라고 하면은 애들이 이해를 못해. 왜냐면 요거를 봤을 때 요 녀석을 썼는데 얘는 앞만 봐도 기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판단을 해주는 게 뭐냐면 반원을 그려. 반원을 그린 다음에 그냥 점을 하나 잡는 거야, 아무데나. 반원을. 이렇게 봤을 때 P점을 하나 잡아. 여기에 이렇게 긋고. 그럼 여기를 Acm 놓고 Bcm 놓는 거야. 그럼 얘는 잡았으니까 몇 도야? 몇 도? 그렇지. 맞아요. 의심하지 마. 90도야. 그럼 그거를 이제 선분을 한번 구해준단 말이야, 길이를.
얘를 봤을 때 우선은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나 그어주면 이게 원의 중심이라 치자. 네.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이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돼? 그렇지. 이게 되는 거잖아. 네.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요 놈을 갖다 이제 또 연결을 해주는 거야. 선분을. 또 여기다 연결을 해주는 거야. 그럼 봤을 때 이제 닮음을 따질 수 있는 거지. 네. 닮음을 따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요 놈을 하기 전에 기하평균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A 플러스 B가 요거잖아. 그럼 원래로 갔을 때 이게 요거란 말이야. 이해 갔지? 산술 기하평균 이렇게 부르잖아,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는 뭐냐면 직사각형이 있었어. 직사각형이 있었어. 근데 요 녀석의 평균치니까 한 변의 길이가 x는 어떤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동일한 거. 그럼 x제곱이 ab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래서 루트 AB가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기하 부분이 안 들어갔는데 왜 기하예요? 이렇게 물어봐. 기하 평균은 이거야. 조합 평균은 여기에서 이제는 요거 닮음을 이용해가지고 이 선분의 길이를 따지면 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나중에 다 따져보면은 루트 AB라는 녀석을 따져주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 차이가 나오거든. 그럼 당연히 요 새끼가 제일 길지. 그 다음에 요 새끼지. 그 다음에 요 새끼가 되겠지. 선생님, 여기에서 얘는 이 선분으로 안 구했는데요? 아니, 벌써 구한 거야. 90도 있잖아. 수직선 그었잖아. 그럼 소공식이지. 그럼 이 새끼 모르니까 얘 h라고 넣을게. 그럼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지. 닮음 활용하셔도 돼요. 소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거 쓰는 게 제일 편하고. 그럼 h 제곱은 요거니까 h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해 갔지? 그럼 요거 봤을 때 요 선분의 길이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요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전체 되는 거 맞지? 그럼 모르니까 x라고 붙이고. 됐어요? 그럼 h 제곱은 x 곱하기, 근데 왜 이거 하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요 녀석은 봤을 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h 제곱은 뭐 하고 있냐, 뭐가 있냐? x는 a 플러스 b분의 2 곱하기 h 제곱이잖아. 그럼 땅땅땅 x는 뭐가 돼? a 플러스 b분의 그럼 요거 길이를 이제 해봐. 요거 요만치의 길이가 뭐였어? 루트 ab였고 요만치의 길이가 a 플러스 b분의 2ab였고 요만치의 길이가 요거였잖아. 이해가지? 그럼 P점을 잡는 거에 따라서 얘네 길이가 살짝 계속 달라지겠지. 그래봤자 이게 제일 긴 거지. 그러니까 얘를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a 플러스 b하고 얘는 루트 ab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분의 요걸 따지면 항상 이렇게 된다는 얘기. 산술기하 조합. 이해 갔지? 그래서 조화수열도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조화수열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조화수열 이용해서 요거를 한 것도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그 부분이 나오게 된 배경은 조화수열에서는 조화수열 얘기 자체가 걔 자체로는 특징이 없어. 그런데 그 수열의 역수가 등차를 이루어요. 이게 좋아지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A, X, B가 있는데 얘네를 봤을 땐 하등에 뭐가 없어. 있는데 하면서 봤는데 쥐뿔도 없어. 그러니까 안 돼. 그런데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봤더니 이 녀석이 등차를 이루는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게 내신에서는 크게 낼 일이 없죠. 교육과정 애니까.
근데 이제는 내신에서도 먼저 공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활용 문제에서 이렇게 적용을 할 거예요, 아니면 수행평가를 할 거예요 하면 충분히 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기본 설명만 드릴게. 그럼 얘가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등차 수열의 성질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그대로 가니까 뭐야? 등차 중하. 이 새끼 2배를 해주면 뭐가 돼? 합하고 똑같은 거지. 평균이니까. 그럼 얘는 x분의 2는 뭐가 돼? ab분의 a 플러스 b잖아. 그럼 얘는 역수를 뒤집은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면 다시 역수를 취해야 원래 수열에서의 특징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역수를 취해줬더니 요게 된 거지. 땅땅땅 x는 뭐가 돼?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는 뭐 할 말은 되게 많아요. 요 녀석도 봤을 때 원래는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뿐인데 절대부등식으로도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잖아요. 얘가 a 플러스 b가 2 루트 ab인데 어차피 얘네는 양수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시작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봤을 때 좌변, 우변을 보시면 내가 좌변 빼기 우변을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됐으면은 좌변이 큰 거고 이렇게 됐으면 우변이 큰 거잖아. 빼줘 본 거지. 근데 형태 자체를 봤더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요거니까 무조건 0 이상인 거지. 그래서 이제 산술기하 조합평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네. 그럼 얘가 봤을 때 얘가 A, O, B가 이 순서대로 조화 수열을 이뤄요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하면 되는 거야? 역수 취한 게 조화 수열, 등차 수열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굳이 할 필요 있겠어 없겠어? 풀어드려? 아니요. 요거는 그냥 등차 수열 문제 앞서서 했던 그런 류의 문제들이니까 요거는 한 번만 보시고서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나온 조건이 또 얘네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될 거니까. 됐죠? 오케이. 그러면 대망의 등차 수열의 합.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등차 수열의 합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 그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수학자. 네? 수학자 이름. 이게 의전이랑 수학자 이름이 파스칼이요. 세계 3대 수학자가 있어요. 네. 가우스, 그 아르키메데스, 네. 그리고 누군지 알아요? 뉴턴. 뉴턴을 과학자로 알잖아. 근데 미적분학에서 굉장히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서 그 정립을 한 사람이 하나에. 그러니까 원래는 그 미적분 쪽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누구였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하고 뉴턴하고 미분법이 따로 있어. 근데 라이프니츠가 먼저 만들었어. 근데 나중에 뉴턴이 그거를 먼저 알렸어.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이제 정립이 된 거는 뉴턴 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할 때를 보면은 뉴턴 쪽에 해당하는 그 미분법이 훨씬 간단은 해. 근데 얘는 한정적이야, 미분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니네가 자주 쓰는 그 y 프라임, f 프라임 x 이거 있잖아. 라이프니츠는 dy dx. 그게 이제 나중에 미적분 들어가고 하면은 얘는 이제는 합성에서도 할 수 있고 매개 변수도 이용할 수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얘가 활용도가 더 높기는 해.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적분까지 안 들어갈 거면 수투까지만 할 거면은 뉴턴의 그 미분법을 쓰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뉴턴이 그거를 개발을 뭐라고 해야 돼? 발견을 한 게 좀 더 늦었다라고 선생님은 알고 있거든. 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 하도 오래된 얘기라 애들한테 예전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줬는데 그냥 얘기하고 지나가더라고. 뭔가 기다가 듣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거를 봤을 때 등차 수열을 합하면은 이제 대표 주자가 가우스예요. 그러니까 가우스는 되게 천재야.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 나이대로 치면은 한 중3?
네. 중3 나이 정도에 이제 가우스 이론이라는 걸 정립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천재야, 천재. 근데 이 가우스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그랬대. 이제 옛날 학교에 있을 거 아니야, 옛날에도.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막 고심고심하다가 이 새끼들 뭘로 괴롭힐까? 뭘로 괴롭힐까? 수학 시험을 어떻게 막 이렇게 더럽게 낼까? 막 이렇게 하다가 딱 냈어. 수학 숙제를 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기술이 있었다면은 쉽게 했을 건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다 좋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애들 막 낑낑대고 여기 끊어서 이만치도 하고 여기 끊어서 다시도 하고 막 유도리를 하고 있는데 가우스가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더니 선생님 다 풀었는데요? 다 했더니 이 새끼 개구라치고 있어. 얼만데? 했더니 5,050이요 이런 거예요. 선생님 깜짝 놀라갖고 너 이 새끼 어제 우리 집에 왔었냐? 막 이랬더니 아니라고. 어떻게 풀었어? 딱 그랬더니 이런 거지. 잘 보세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합이니까 썸에 약자를 써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 그런데 뭐 한 번 더 쓸 거예요. 2번 쓰면 풀리냐? 아니, 쓸 건데 거꾸로 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더 할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얘가 ES가 되면서 더 했더니 얼마야? 100일. 더 했더니 얼마야? 그렇지. 이게 몇 개야? 100개잖아요. 그럼 100일이 100개 있네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S가 어떻게 2분의 이렇게 간 거지. 이해 갔지? 그럼 이거를 일반화 시켰더니 뭐가 된 거야? 2분의 100일이라는 거는 첫 번째 있는 새끼랑 끝에 있는 새끼를 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처음 항 더하기 끝 항에다가 곱하기 얘는 뭐 해준 거야? 그렇지. 항의 개수, 항수를 해준 거지. 그럼 우리가 알던 대로 갔을 때 어떻게 썼단 얘기야? Sn, 요 표시가 뭐라고 했죠? 초항부터 n번째까지 합. 그럼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그럼 S가 어떻게 됐다? 2분의 이렇게 돼서 얘는 항수 n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끝 번째 항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요게 가우스 합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제일 유명한 합. 그럼 요거를 봤을 때 우리가 S 뭐 n이 뜻하는 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가서 AN까지 합해라. 그럼 내가 Sn-1을 뜻하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가서 AN-1번째까지 더해줘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S1을 뜻하는 거는 A1하고 같겠네. S2를 뜻하는 거는 그렇지.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을 봤을 때 S가 들어있으면은 합을 뜻하는 건데 항상 첫 번째부터 얘에 나와 있는 숫자까지 더하는 거구나. 그럼 그걸 봤더니 요놈과 요놈의 형태를 봤더니 어머나 나는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이 좀 궁금하네요.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를 다 집어넘긴 거야. 그럼 봤더니 요 새끼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 그럼 너란 새끼 이렇게. 아하. 그럼 너에 의하여 합이 나와 있을 때 AN이라는 새끼는 n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 전까지 합을 빼주면 무조건 얘가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쵸? 요거는 이제 뒤에 들어가면 뭐 등비든 여러 가지 수열이든 무조건 쓰는 거니까 기본 핵심 내용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요게 나와 있을 때 이제 뭘 했어? 요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저걸 정리하고 나서 한번 써보자고. 그러면 요 봤더니 어머 너라는 새끼는 그럼 이게 아까 지웠던 n이었겠네. n번째 항까지. 그래서 저걸 일반화 시키면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sn이라는 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가가지고 an이 될 건데 저 식을 쓰려다 보니 an을 쓰기가 귀찮았나 봐. 왜냐면 얘는 또 이거 써야 되니까. 그렇잖아. 왜냐면 풀어서 쓸 거거든.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다 풀어서 쓸 거야. 그럼 요 새끼는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귀찮았나 봐. 그래서 너란 녀석을 그냥 L이라고 놓자. 그럼 얘를 n번째가 L이니까 그 전 단계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n번째가 되겠지. 됐죠? 그럼 SN을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SN을 썼을 때 어떻게? 끝에서부터 땡땡땡 가서
A 플러스 D 이렇게 써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요놈을 이렇게 더해줬더니 2배 SN이 이걸 더했더니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얘도 A 플러스 L, A 플러스 L 총 몇 개? N개. 그럼 얘는 A 플러스 L이 N개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2분의 항수에다가 초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요게 뜻하는 게 항상 초항, 얘가 끝항, 마랑을 뜻하는 거고 얘는 항수, 항의 개수. 그럼 요거를 이제 풀이해서 쓸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n번째 항이 어차피 얘인 거니까 풀이해서 써주시면 n에다가 2a 플러스 이렇게 되지. 된 거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이 두 가지를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둘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 녀석이 쓰이는 경우는 언제? 우리가 이제는 조금 특이한 사항. 아니 등차 수열은 아까 등차 수열에 일반항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정의를 내렸을 때 n에 관한 1차식이었고 그치? n의 개수가 공차임을 알고 있었잖아. 그럼 저것처럼 정립을 하기 위해서 요 놈을 갖다 살짝 장난질을 친다는 얘기지. 그럼 SN은 2분의 그냥 귀찮아 죽겠는데 그치? 이거를 보시면은 전개를 해주시면 얘가 뭐가 돼? dn-d 이렇게 되겠네. 그럼 n을 곱해주시면은 d의 n제곱. 어차피 요 놈이랑 요 놈은 n을 안 갖고 있잖아. 그럼 플러스 뭐가 되는 거냐? 2a-d의 n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를 따로따로 써줬더니 sn이 플러스 요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더라. 그럼 요거를 정리했더니 어머 노란 새끼도 뭐가 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구나. 되셨죠? 그러다 보니 노란 놈이 뜻하는 게 등차의 합은 합골은 항상 n에 관한 2차식이다. 그러니까 2차 함수하고 동일한데 정의역이 자연수일 뿐. 됐죠?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2차 함수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은 그 부분을 알 수 있어. 뭔 소리냐면 이 꼴을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넣어 움직이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그럼 얘는 근이 항상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거든. 근데 여기에다 플러스 C가 되면 근이 없는 경우가 생기죠. 그럼 어느 순간인가 C만큼을 제껴주지 않으면은 근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가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게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눠서 아까 저게 중요하다라고 아까 설명했던 이유가 그거야.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는 게. 그럼 요거를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 함수식을 y축으로 C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있었던 초항하고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럼 요 놈을 봤을 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는 n이 1 이상에서부터 등차를 이루고 초항부터 등차를 이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중요한 사실. 그런데 똑같은 n에 관한 2차식인데 이렇게 C가 붙는 경우에는 얘는 반드시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이게 같지 않다. 그러니까 얘가 진짜 초항. 얘는 등차를 이루는 수열의 초항.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항이니까. 그렇지. 두 번째 항부터 등차를 이루는 거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의 초항은 얘가 맞는데 실제로 따라락 펼쳐놓고 수열을 보면 두 번째 항인 거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얘가 뜻하는 게 항상 뭐가 된다? 얘하고 상관없이 하나 써볼게. 얘하고 상관없이 항상 요 녀석이 뜻하는 거는 뭐?
공차 반. 공차 반. 얘가 뜻하는 거는 초항 마이너스 공차 반. 이렇게 되더라.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지금 첫 번째 있는 게 끝항이 주어질 때 나와 있는 거를 우리는 조금 그런 말로 가우스 합이라고 부르고, S는 아까 얘기했듯이 썸의 약자예요. 썸. 컴퓨터 잘 안 하지? 니네 수행평가 많이 하잖아. 아, 그래? 수행평가 할 때 그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 하지 않아? 아, 그래? 대단한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식으로 들어가면 에버러지도 나오고, 썸도 나오는데, 썸이라는 게 합을 뜻하는 거거든요. 합을 뜻하는데 그 합을 뜻하는 기호가 두 가지가 있어. 그 썸도 있고, 너 배웠던 거 시그마. 시그마도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서 여기서는 우선은 썸의 약자를 쓴 거고, 우리 적분 배웠을 때 인티그랄도 합이에요. 그러니까 적분을 일반적으로 보면은 정적분 봤을 때 면적 구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뭐냐면 시그마에 극한을 붙이면 그렇게 돼요. 개 쪼개가지고 다 더하면은 그 면적이 되거든. 쪼개서 이제는 시그마는 합이잖아. 그 쪼개진 거를 막 더해줘. 그럼 리미트를 붙이면은 극한으로 가니까 이게 개 얇아지잖아. 그럼 선처럼 보이거든. 그 선을 일일이 싹 다 더해버리면 그게 면적이 돼요. 그게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구분구적법이랑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건 다음에. 잘 봅시다. 이제 합이 나와 있으니까 합 문제가 수열을 할까? 일반항 사이의 관계. 오늘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까지 다 할 수 있나? 지금 몇 분이지? 지금 2시 10분. 2시 10분? 할 수 있겠구나. 다행이다. 아니, 문제가 뒤에 더 있길래 이거 어떡하지? 하고서는 좀 걱정이 돼서 보고 있었어. 문제가 많으면 이제는 좀 끊어가려고. 그래서 그때는 저번 주까지는 선생님이 그냥 수업을 다 하고 문제를 끝까지 다 풀어줬거든. 그럼 애들이 나가는 양도 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잘 봅시다. 297페이지를 봤더니 A2가 5, A12, 21. 그랬을 때 A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와 있겠네. 그럼 요 놈을 봤을 때 어떻게? 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얘하고 얘만 알면 되겠네. 항수가 10개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초항하고 끝항만 알아야 되니까 공차 알면 되겠네요. 그럼 A10이라는 녀석은 뭐가 되는 거냐? A2에다가 8개 차이겠네. 그럼 얘는 21은 5 플러스 8D가 되니까 D는 2 되나? 2가 됐네. 그럼 요 녀석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 끝항은 나와 있으니까 초항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A2는 A1 더하기 D가 됐으니까 A1은 얼마? 3 되는 거 맞나요? 그럼 끝났네. S10은 2분의 항수 10개 곱하기 초항 3 더하기 끝항 21. 그럼 24니까 약분 땡기면은 12인가? 그럼 120 되겠네요. 아이고 쉬워라. 그럼 A2는 두 번째 거 9, A7은 19, 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가서 AN을 해줬더니 160이다. 아하. 그럼 요거를 봤더니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이거 마찬가지지 뭐. 그럼 요거를 봤을 때 뭐가 돼? A7에서 A7은 A2에다가 5개. 그럼 얘가 19, 9 더하기 5D니까 D 또 2네? 뭐지? 왜 2지? 그럼 요 녀석은 어쩔 수가 없네. 뭐가?
n번째까지 합이 16이라고 했잖아, 그치? 네. 16이 맞아요? 아, 160이요. 그지? 깜짝 놀랐네. 왜냐면 벌써 얘가 9인데 공차가 2인데 네. 16이면 너무 그럼 A2는 A1 플러스 D가 됐으니까 얘가 9고 얘가 2면 얘는 7이네. 네. 그죠? 그럼 얘는 가우스 합이 아니라 어떻게? 2분의 n에다가 2a 플러스 n-1d를 써주셔야 되겠네, 그치? 어차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그럼 요 녀석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 2분의 n에다가 초항이 7이었으니까 14, 공차 d가 2였으니까 플러스 2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10인가? 12. 그럼 n에다가 약분하면 n-6, n 플러스 6 됐나? 네. 160이다. 16 곱하기 10이네. 끝났네. 그럼 얘가 16이겠지 뭐. 됐죠? 네. 그럼 n은 10. 아유 괜찮네. 얘는 좀 더 괜찮네요. 마이너스 6이 있는데 얘가 A1, A2, A3, AN 그 다음에 30. 그럼 얘는 총 몇 개? 총 N 플러스. 그렇지, n 플러스 2개. 요게 나와있네. 그랬을 때 합이 120. 그럼 n 플러스 2개인 거니까 얘는 초항 끝학은 알잖아요. 그럼 S n 플러스 2가 뭐가 된다? 2분의 항수 n 플러스 2에다가 초항 더하기 끝항. 끝난 거지? 네. 그럼 그 녀석이 120이다. 그럼 요거 24니까 약분하면 12 날라가니까 10. n은 8개네? 뭐지? 됐나? 네. n은 8개니까 공차 구해라. 이게 D까지요. 그럼 n은 8이 됐고 귀찮은 새끼네. 그럼 얘는 봤을 때 10번째 항이죠? 네. 10번째 항인 거니까 A10은 A1 플러스 9D가 될 테니까 30은 마이너스 6 플러스 9D 이렇게 되겠네. 그럼 D는 그렇지. 하고 잘해. 뭐 이런 시간부터 뭐 이러냐? 저거 삐용삐용. 문제 좀 체크해봤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항이구나.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10은 10.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 S20은 40. 네. 그치? 네. 그런 다음에 S30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얘네는 동일하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잖아. 그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어렵게 푸는 방법도 있고 쉽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뭐 그냥 그런 거지. 식을 써서 풀래? 아니면은 얘가 성질을 이용해서 풀래?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좀 더 빨리 풀기는 해요. 왜냐면 얘를 봤을 때 S12 10이라고 나와 있고 S20이 40이라고 나왔을 때 S30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문제상에서 봤을 때 S10이 뜻하는 거는 S10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10. S20이라는 게 뜻하는 거는 10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 네. 그지? 그럼 거기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S20이라는 거는 S10에다가 더하기. A11부터. 그렇지. A11부터니까 여기는 A11, A12 이렇게 될 건데 얘네 차이를 봤더니 몇 개? 10개. 10개잖아. 그럼 얘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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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렇게 가는 거 맞잖아. 네. 그치? 그 차이가 항상 10개가 된다는 얘기네. 뭔 말인지 가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S20은 요거니까 S20 빼기 S12 이렇게 되는 거지?
A1 플러스 A2 플러스 땡땡땡 가가지고 A10에다가 플러스 얼마냐? 100D인가요? 아, 이렇게 차이 나는 거지. 그럼 S20이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럼 얘 S20 값이 40이었던 거지? 그지? 그럼 얘는 여기에서 요거를 빼주시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 S20이 요거니까. 10을 그냥 뺀 거니까 11부터 20까지 11부터 20까지가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럼 요거를 써도 상관이 없고 요걸 다시 쓰면은 이렇게 하면 얘가 30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네. 그지? 그럼 다음번에도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S30 빼기 S20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S20. 그렇지 21 더하기 땡땡땡 가서 요게 되겠지. 네. 뭔 말인지 가죠. 네. 그럼 요 녀석을 봤을 때도 뭐가 돼? 똑같이 얘가 100D를 했었는데 여기로 넘어갈 때도 여기로 여기 20이 있었을 때 아이씨 왜 이러냐 씨 넘기기 전에 봤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었을 때 그럼 여기에다가 똑같이 100D를 더해 준 거지. 그럼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100D 그러니까 S10에서 S20 넘어갈 때도 100D만큼 차이 났고 넘어갈 때도 100D만큼 차이가 난 거니까 얘네는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이렇게 봤을 때 얘가 10이었고 얘가 40이었으면 차이가 얼마란 얘기야? 30. 그렇지 30만큼 간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차이가 또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네. 뭔 말인지 가시죠? 네. 그럼 얘는 차이가 얼마가 난다는 얘기냐? 차이가 30. 10에서 20이었으니까 S20 뺀 거니까 얘는 100D 100D 차이 나는 게 얼마란 얘기지? 10에서 30이니까 20인가? 네. 20 차이 나겠네. 10에서 30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되네. 뭐라고 써야 돼? 30이니까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100D인데 그 차이가 30인 거니까 그치? 그럼 얘는 20만큼 차이가 난 거지. 맞나? 네. 그럼 30 남은 거에서 또 20만큼 차이 나와야 되니까 얼마냐? 50인가요? 50. 맞나? 그럼 S30을 구하려면은 50 차이가 난 거니까 얼마씩 둬야 되는 거냐? 10에다가 30에다가 50. 내가 어디 부분을 헷갈려 하고 있냐? 잠깐만. 여기를. 요거를 봤을 때. 어머나, 왜 이래. 10 됐고, S20이 40이니까, 요 녀석은 S10에다가 요거를 더해 준 건데, S10이 30이니까 그게 40이었다. 그럼 11부터 20까지가 30이란 얘기네. 네. 그지? 네. 그거를 이제 정립을 해야 되는 거구나. 잠깐만.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 하나씩 쪼개봅시다. 네. 천천히 가면 되겠네. 서두르지 않을게. 왜냐면 얘가 10이잖아. 그럼 S20은 좀 전에 봤을 때 어떻게 됐어? S10 더하기 11부터 20. 그렇지. 이렇게 간 거잖아. 이게 40이잖아. 그치? 그럼 요 녀석은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요거에 해당하는 게. 집어넘겼으니까 이게 30인 거잖아. 네. 그치? 네. 응. 30 맞네. 30이면 요 녀석은 10개 차이 나니까 100D만큼 차이 났을 때 이렇게 간다는 얘기네. 네. 100D.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오케이. 그럼 S30은 S20 더하기 요거인 거지? 네. 그럼 요 녀석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네. 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S20이 뜻하는 게 40이었던 거지. 네. 42에다가 얘만 이젠 더하면 되는 거네. 네.
그죠? 그럼 노란 녀석은 더하기 10D. 맞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지우고 11 더하기 12 더하기 땡땡땡 가가지고 뭐가 되는 거냐? A 20에다가 100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요것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하나씩 쪼개서 볼 걸 그랬다. 우리가 요거를 봤을 때 얘도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가가지고 A10에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요거하고 같은 거니까 원래 있었던 S10에다가 100D를 했더니 30이 된 거잖아. 그럼 100D는 얼마란 얘기야? 20이란 얘기지.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면 이게 등차 수열 그렇지. 같이 등차 수열이 된 거니까 이렇게 되네. 어려운 게 아니었네.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00D에 해당하는 게 20이었나? 네. S20이 얼마였지 아까? S40.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 11에 100D가 되는 거 맞지? 네. 11에 100D. 그럼 100D가 뜻하는 게 아까 얼마였지? 20이었지? 오케이. 그럼 요게 뜻하는 게 얼마야? 30. 그럼 요게 뜻하는 게 20. 이해 갔지? 네. 그게 싫으시면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노란 녀석도 똑같이 10D씩 차이가 날 거니까 A1 그 상태로 돌아갔으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가서 또 A10에다가 100D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100D 여기에서 여기 갔는데 100D 하나 차이, 여기서 여기 갔는데 100D 또 하나 차이. 그럼 200D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럼 D가 100D가 20인 걸 알았으니까 200D 차이 나면은 40. 40에다가 앞에 10. 이해 가셨죠? 맞네. 그 차이로 푸는 게. 그랬으면 얘는 뭐가 돼? 40에다가 10에다가 40. 90 되겠네요.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립하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S10까지 갔을 때 10까지 더한 거 맞아요. 20까지 갔을 때 S10 더하기 요거 맞아요. 그럼 요게 들어가려고 해서 봤더니 요 녀석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가서 A10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선생님 말 이해 갔죠? 그럼 요 녀석이 뭐가 돼? 10이었으니까 30되지?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럼 얘는 여기에서 요걸 봤을 때 요 녀석에 해당하는 합은 어찌됐든 간에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립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어차피 여기서 뺐으니까 이게 30이었잖아. 이게 10이니까. 이해 가셨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100D가 얼마다? 100D 했을 때 30이 됐으니까 20이구나. 뭔 말인지 알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는 S30도 봤을 때 요게 나온 거잖아. 그럼 다시 따지면 또 여기에다가 뭐가 돼? 100D가 더해진 거니까 여기로 가려면은 100D만큼 돼야 되니까 요게 된 거지. 그러니까 S30 자체가 뭐야? 요거를 품고 있단 얘기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S20 플러스 요건데 요거로 넘어갈 때 100D가 필요한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요 식이었네. 식으로 안 풀고 저렇게 가셔도 되겠네요. 저걸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뭔 말인지 이해는 가셨어요? 그래, 다음번에 한 번 더 풀지 뭐. 오늘은 준비된 내용 마감을 하고 다음번에 더 풀지 뭐. 자, 봅시다. 식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는 구간을 A, B, C로 놨네. 우리가 봤던 그 S1하고 1부터 그 10까지랑
얘는 구간을 A, B, C로 뒀거네. 그러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마다 요 녀석이 100D씩 차이 나는 거니까. 네. 뭔 말인지 가시죠? 네. 오케이. 11부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첫째 항이 마이너스 35. 4번 보시면 공차가 2.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최소일 때 합이 최소라고 했네.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음수부터 시작했으니까 양수가 되는 시점까지는 더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음수까지만 더해야 되니까 얘는 뭐? AN이 음수일 때까지만. 그지?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AN이 언제부터 양수가 되니? 이걸 파악하면 되겠네. 그럼 공차 N 되는 거니까 초항이 마이너스 35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7. 이게 양수일 때를 찾아보면 되죠? 그러면은 2n이 37이 되니까 n은 18.5네. 그럼 n이 19. 그럼 나는 합이 최소이려면 18번째까지 더해라. 이 얘기 되겠네. 그 2번 보시면은 A6이 마이너스 5고 n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거. 마이너스 6하고 10이래. 그럼 얘는 그냥 구해야 되겠네. 다르게 보셔도 되는데 얘는 음수였다가 얘가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뭐 최소 최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양수가 될 때까지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요 녀석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차이가 5개니까 10은 마이너스 5 플러스 5D. 그럼 D는 얼마? 3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럼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가 되는지를 모르니까 더하면 되겠지 뭐. 2분의 항수 n 곱하기 초항이 초항 안 구했네요. 그럼 얘는 초항이 뭐가 되는 거냐? A1은 A6는 A1 플러스 5D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는 A1 더하기 15 마이너스 20이네? 그럼 마이너스 40 그러죠? n-1d니까 플러스 3n 마이너스 3 이게 뭐다? 요 녀석이 양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n에다가 3n 마이너스 43이 양수다. 크다죠? 2차식이 크다잖아. 그럼 퍼져야지. 범위는. 그럼 n은 3분의 43보다 큽니다. 그럼 얘가 얼마지? 14.xx? 그럼 15번째 항부터 양수가 나오겠네요. 되셨어요? 어쩔 수가 없네. 얘는 풀어야 되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인 수들의 합을 구해주세요. 3배수래 100 이하에서. 그럼 3배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땡땡땡 가겠지? 그럼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33까지 가는 거 맞나? 아유 99. 쏘리. 그럼 얘가 총 이거 맞지? 응, 33개. 그럼 초항이 얘고 끝항이 얘고 끝났네. 2분의 33 얘 더하기 1. 되셨죠? 7로 나누어 3이 남는 수의 합이래요. 7로 나눴을 때 3이 남는 거니까 뭐야? 3, 10, 17, 24 이렇게 가는 거 맞나? 그러니까 원래 저게 남는다고 하면은 얘는 자연수를 써야 되냐? 정수를 써야 되냐? 만약에 n을 정수라고 쓸 거면은 음이 아닌 정수라고 쓸까? 자연수라고 써야 되나? 그래 자연수해. 자연수하면 n이 자연수라고 했으면 저 녀석은 7n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요 녀석이 뭐 100이 되는 거 찾으면 되잖아. 100 미만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럼 얘는 7n이 104. 그럼 n은 뭐가 되는 거냐? 7일은 7, 7호 35 안 되니까 7, 4, 28 이렇게 되겠네. 그럼 n은 몇 개? 14개. 그럼 항수는 14개 구한 거네요. 그쵸? 그럼 요 녀석은 7로 나눴을 때 4가 남는 거, 3이 남는 거 얼마냐?
14개니까 14 집어넣으면 7, 4, 28, 7, 1은 7. 98이네. 네, 98이요. 그럼 얘는 14개면은 7을 집어넣었을 때 98에다가 빼기 4니까 얼마냐? 94. 94가 되겠네. 그 다음은 100일이니까. 네. 그럼 얘는 초항, 끝항, 그죠? 항수는 14개. 네. 되셨어요? 네. 오케이. 그것만 가주시면 되겠더라. 끝항 나왔고. 등차 수열의 합의 활용. 민규는 문제수가 X인 수학문제집에서 첫째 날에 15문제를 풀고 둘째 날에는 매일 문제수를 D만큼씩 증가시키면서 풀어 9번째 날까지 문제를 풀고 나면은 24문제가 남는다. 또 첫째 날에는 30문제를 풀고 둘째 날부터는 매일 문제수를 D만큼 증가시키면서 풀어서 7번째 날까지 문제를 풀고 나면 39문제가 남는다. 그냥 수열 파트 문제네. 네. 그지? 그러면 총 페이지 수를 모르는 거네? 몰라요. 문항수가 X. 그럼 총 합해서 페이지 수 합해서 X 문항이 되면 되는 거잖아. 네. 그치? 총 X 문항 그리고 케이스 1 이걸로 봤을 때 뭐라고 했냐? 첫날 15문제를 풀었고 둘째 날부터 D만큼씩 공차가 그냥 D란 얘기네. 그지? 네. 그랬더니 9번째 날까지 풀면은 얘가 첫날 두 번째 땡땡땡 가서 9번째 날까지 풀면은 24문제가 남는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네. 된 거죠? 네. 두 번째 요거 봤을 때 첫날에는 30문제 30 됐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부터는 D.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D 공차 됐고 7번째 그럼 이번에는 39문제 이렇게 되겠네. 그랬어요. 응? 두개 갔다 왔는데. 그러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얘도 어차피 총합이 X고 얘도 총합이 X일 거 아니야. 네. 총 문제가 X 문항이니까. 그럼 얘는 초항이 이거고 공차가 이거란 얘기네. 네. 9번째니까 9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 8D 15 플러스 8D네. 네. 그럼 얘는 2분의 9 곱하기 15 플러스 8D 되는 거 맞지? 네. 그럼 거기에다가 이게 X가 돼. 그럼 요 놈도 2분의 7번째 날이네. 그치? 그럼 얘가 A1이고 A7이니까 7 곱하기 30 플러스 6개 차이니까 30 플러스 6D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그럼 거기에다가 39. 그럼 이게 X. 서로 같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네. 네. 되셨어요? 얘는 좀 문제가 특이하네. 이때 X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얘는 같습니다라고 놓고 풀면 되겠네. 우선은 X는. 그죠? 네. 우리가 구할 게 어차피 여기는 D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바로 풀리겠네요. 숫자가 그냥 더러워서 그런 거지. 잘 봅시다. 이제 마지막 문항. 마지막 문항 맞나? 그러네? 마지막 문항이네요. 이젠 지겹게도 왔던 거에 마지막 문항 한번 가겠습니다. 얘는 마플 개념 익힘 305 요거 봤을 때 SN이 n제곱 플러스 2n 요게 나와 있고 얘가 SN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나와 있네. 그럼 얘는 어떻게 갈 거냐? 요거는 그냥 편한 거죠. 둘 다 공통사항으로 풀 수 있는 거는 AN은 요거인 거죠. 그냥 요걸로 풀어주시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하죠. 어차피 그 부분을 구했으면은 내가 몇 번째 항까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뭘 구하라고 했지? 일반항 AN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일반항 AN이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죠. 뭐
여기서 봤을 때 요게 1이니까 얘가 뭐가 돼? 공차 반이잖아. 네. 얘는 초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S1 이꼴 A1이니까 끝난 거지. 네. 그쵸? 그럼 그대로 가주시면은 얘는 얼마? 3이 되겠네. 공차는 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A에는 뭐가 되는 거야? A에는 공차 N. 그렇지? 네. 플러스 1이죠. 초항이 3이니까. 그럼 얘는 반드시 붙여주셔야 되는 게 초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인데 첫 번째 항부터 등차를 이루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요 놈은 봤을 때 요거까진 맞단 말이야, 얘들아. 여기까진 맞아. 근데 요 녀석을 원시적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돼? S1하고 얘는 A1이 다르다고 했잖아. 요거 때문에. 네. 그치? 그럼 요 녀석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를 따졌을 때 Sn 빼기 Sn-1 요걸로 가주시는 게 헷갈림이 없이 갈 때는 제일 좋은 거고, 익숙해지시면 동일하게 가면 돼. 얘가 1이니까 공차는 여전히 얼마야? 그치? 요거잖아. 그럼 요 녀석은 봤을 때 요게 2가 뜻하는 게 초항 마이너스 공차 반이니까 1이 되는 거지. 네. 그 녀석이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초항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뭐야? S1 집어넣었더니 4지? 네. 얘가? 그럼 S1은 4인데 여기서 나온 초항은 3이지. 그럼 둘째는 그렇지. 얘가 실제로는 둘째 항이란 얘기야. 네. 이해 갔어? 그러니까 여기서 구해줘도 상관없어. 그게 헷갈리면 여기서 정석적으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차피 초항 마이너스 공차 반은 변하지 않아요. 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그냥 쓰셔도 돼요. 그럼 초항 마이너스 공차 반이니까 얘가 공차 반인 거죠? 그럼 이 A1 빼기 1이 얘다. 그럼 2 됐으니까 A1은 3. 그럼 끝났네. 여기서도 A에는 뭐가 되는 거야? 공차 N. 초항이 3이었으니까 플러스 1 되는 거지. 대신 얘는 뭐가 돼?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지. 그럼 요걸 썼을 때 어떻게? 3 얼마가 되는 거냐? 공차가 2인 거니까 5, 7, 9 땡땡땡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럼 아예 맨 앞에 있는 게 뭐란 얘기야? 4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지.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등차를 이룬다는 얘기고, 요 놈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3, 5, 7, 9 그냥 첫 번째 항부터 계속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이걸 붙여주셔야 돼. 안 붙여주시면 틀려요. 되셨어요? 오케이. 고생이 많으셨어. 뒤에 마플 특강이나 이런 거는 다음번에 질문 받고 할 때 풀어드릴게요.